네, 매주 월요일에는 사용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리포트 중에서 한 번 더 봐야 할 부분들 날카롭게 점검해보죠.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네. 지난 주말에도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마음이 좀 설레야 되는데 네, 맞아요. 워낙에 연준의 긴축 공포, 네. 이게 좀 계속해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추석을 앞두고 좀 굉장히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 러시아에서 또 가스관을 완전히 잠근다. 이런 이슈들 나오면서 시장이 계속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주식시장 보게 되면 10주 만에 최대로 작은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94억 달러가 주 단위로 일어났고요. 올해로 보게 되면 주 단위로 네 번째로 큰 금액이 유출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30주 연속으로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위험 자산인 주식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빠른 인플레이션, 거기다가 느린 경기 침체 충격이 계속적으로 전망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달 우리도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일단 9월 들어서는 조금 외국인들의 기조가 바뀌고 있어요.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이 2,200억 매도했고 기관도 1,200억 이상 매도하면서 네. 일단은 9월에 매도로 시작함을 알렸습니다. 네, 일단은 시작부터 걱정을 좀 안고 출발하게 되는 9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지 리포트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주간 베스트 리포트 꼽아봤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2차 전지 실적의 급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얘기인데 E&D가 사실 환경부의 예산 축소라던가 촉매 시스템 부진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실적 급성장 기대된다라는 리포트인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2차 전지 밸류를 본다고 했을 때는 긍정적인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에 시장 환경이 쉽지는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용 좀 잠깐 살펴보면요. 일단 2분기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별로 안 좋았습니다. 환경부 예산 축소가 굉장히 크게 본업에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하반기에는 다만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인수한 기련 ENC, 이쪽이 지금 실적이 상반기에 4억 정도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는 하반기에 전부 다 이연이 되면서 실적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배출가스 규제의 촉매 소재가 업황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이건 국내 대표의 냉난방 장치, 이제 가스엔진 구동 열펌프라고 하는데요. 이 열펌프에서 업체향 촉매 납품이 7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반기 이후로는 이런 수주해서 매출로 직접 나가는 부분들도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다라는 인식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가 같이 냉난방기 배출가스 관련해서 저감장치 시범 부착 사업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LG전자, 삼천리와 함께 6개 기업이 선정이 됐는데 이 E&D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일단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부분들 이번 내용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촉매 소재 쪽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그동안에 촉매 어떤 매연 절감 장치 이런 종류에는 사실 밸류를 2차 전지처럼 높게 주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환경적인 부분들은 맞지만 이걸 과연 2차 전지의 밸류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매출 비중이 그쪽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구체라던가 이런 쪽의 내용들이 조금 더 숫자가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더 높은 밸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갖춰질 것 같고요. 일단 이 전구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전구체라는 거는 양극재가 이 배터리 용량이라던가 전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양극재를 만들기 전의 물질, 그래서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양극재 원료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인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화학적으로 섞어서 만드는 그런 전구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리튬을 더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양극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22년 상반기에 이 중요한 전구체를 5,000톤 규모로 증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결국엔 이게 언제 생산돼서 나가는지에 따라서 결국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만큼 나가는 숫자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밸류를 높게 2차 전지처럼 이제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설비 특성상 수율은 100%에 근접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전구체 판가가 지금 킬로그램당 2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5,000톤이 풀캐파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단순히 계산해서 1,000억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다.
있다라는 부분들을 리포트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뭐 세계 최대 양극재 업체인 유미코어가 캐나다 공장 신설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향후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 확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양극재는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들을 완성차 업체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구체를 계속적으로 증설해 나가야 될 이유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5년간 차세대 양극재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년에는 정말로 이런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전구체의 매출 비중이 유의미하게 올라선다라는 부분들로 보고 있고요. 매출이 한 1,850억, 영업이익이 160억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이 전구체의 역할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주가의 레벨업 상황은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건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전략 면에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 저점 부근들 그리고 121선 부근에 한 26,000원 정도의 지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22,000원 정도에서 매수 기회를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면 의견 일치 얘기를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대안주를 오늘 가지고 오셨거든요. 이 종목이 워낙에 바닥에서 이제 막 많이 맞아요.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덕산 테코피아라는 네. 종목인데요. 이것도 지금 OLED 시장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소형 쪽에서 모바일 OLED 이런 것들의 수요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 전망이 밝진 않아요. 중대형 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기 침체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대형 TV 이런 쪽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유럽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일단 이 덕산테코피아의 최근의 주가 상승은 8월 말부터 시작됐는데요.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으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기간 횡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유기재료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핵심일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E&D와 마찬가지로 이제 전구체 쪽 이게 2016년도에 덕산 UMT라는 기업을 흡수합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진출을 했고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타 부분 매출에 포함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좀 미미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OLED 업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전구체 관련된 매출 비중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마찬가지로 밸류를 정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121선 지지한 이후에 23,000원 부근이 만약에 강하게 돌파가 된다라고 할 때는 2차 전지 밸류를 적용받으면서 단기 3만 원 부근까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E&D의 대안주로는 덕산테코피아까지 확인해봤고요. 저희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차트를 보니까요. 전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PCR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노선도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운항 편수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은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무비자도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지금 드랍액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 드랍액 기준으로 80%가 무려 성장을 했는데 일본인 VIP, 관광객 이런 쪽들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일단 한일 양국 입국 전에 PCR 규제가 사라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입국 전에 PCR을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이 되겠고요. 일본 쪽의 입국자 무비자 정책이 일단은 9월까지였는데 이게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인 VIP 드랍액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라던가 이런 쪽들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별화된 어떤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는 서울과 인천 노선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 이런 쪽들과도 부산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만약에 VIP 쪽에 유입이 더 늘어나면서 드랍액은 더 큰 규모로 증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일단 기관 매수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외국인 매수는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전략은 17,000원에서 18,000원 부근에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2만 원 부근에서는 그래도 한번 단기 수익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관점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유망주 확인해 볼 텐데 현대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시간대 워낙에 좀 주력 공략주였는데 맞아요. 잘 갔어요. 네. 근데 여기서 더 잘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일단은 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서 보조금 혜택 7,500달러를 못 받는다라는 게 이슈였어요. 근데 그 이슈가 나온 이후에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가 결국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8월에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7만 대 가까이 팔면서 월간 최다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현대차가 지금 13.5% 증가, 그리고 기아는 형보다 나은 아우가 돼가고 있어요. 22.4%가 증가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SUV라던가 친환경 차량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차량 판매를 견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과연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인한 7,500달러 보조금 혜택이 사라지면서 아이오닉 5라던가 EV6 그리고 코나 EV 이런 인기 차종들이 미국 쪽에 수요자들로부터 선택지에서 제외가 될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계획된 어떤 라인의 전환들 그리고 부품 단위로 수출해서 메이드 인 USA, 미국에 조립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5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 조지아 공장을 조금 더 빠르게 완공을 시킨다라는 계획을 잡고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2위까지 올라온 점유율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외국인들은 지금 수급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조금 수급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음봉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대 정도 매수가 적절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5만 원, 지금 현대차의 높아지는 위상을 봤을 때 25만 원을 1차 목표가로 잡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 상향 여지는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의 가격 전략 아래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